The world is 자, 이거 넘겨야죠. 태풍이었던 걸, 네, 태풍 마지막입니다. 라비야, 우리 몇 번부터 하면 되지? 17번? 땡큐. 아, 3개 남았구나. 가자, 빨리 끝내자. 아,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 우리 재하가 동사 어딨니? 그쵸, my cars 하시면 되고요. 동사 하나 더 있나요? was 잘했어요. 또 있나요? straw. 고마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접속사 2개 찾아야 된다. 어딜까? everybody. 그렇지. as랑 which를 찾으면 돼요. they가 앞에 주어고요. also는 부사입니다. 이게 ly로 안 끝나지만 몇 개 안 되는 부사들 있죠? also는 부사예요. 자, flooding은 목적어입니다. flooding은 목적어고 due to가 전치사, 전명구, 수식어. 이 다음에 이 the case를 주어로 잡으세요. 근데 사실 이거 주어로 잡는 건 물론 여러분 눈에는 좀 파격적이겠지만 얘는 사실 주어로 잡거나 보어로 잡거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제 with 전치사고 전명구 수식어, 그리고 struck 다음에 career 목적어, 그리고 on 전치사니까 전명구 수식어입니다. 자, 이러면 사실상 끝인데 이때 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봐도 이게 뭐지 싶은 이거. 자,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뭐뭐의 경우가 보통 그런 것처럼. 얘는 사실 그 관용 표현이어서 사실 어떤 문법책이나 어떤 독해책에서도 별로 구성성분을 잡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as was, 그러니까 as 비동사 the case with 이거를 하나의 그 폼으로 보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과거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 as 비동사 the case with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 보게 된다면 그 with 뒤에 나오는 그 어떤 것이 대개 이렇다. 항상 이런 것처럼. 원래 그런 것들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 끊는 점은 끊는 점은 여기 쉼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쉼표가 있어요. 지금 쉼표가 있는데 지금 동격의 쉼표가 아니거든요. 동격의 쉼표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끊는 점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해석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태풍 매미의 경우처럼 심한 비 때문에 그것들은 또한 태풍 매미의 경우처럼 심한 비 때문에 홍수를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옆에서 뭐라냐? 그리고 그것은 2003년 9월 8일에 한국을 강타했다. 그리고 그것은 2003년 9월 8일에 한국을 강타했다. 그리고 그것은 2003년 9월 8일에 한국을 강타했다. 여기 앞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 해석이 옳습니다. 앞에까지 끊고 그리고 땡땡은을 넣는 게 맞아요. 뒤에서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뭐뭐한 태풍 매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18번 한번 가볼까 얘들아? 18번 가면요. 동사를 해보자. was가 동사. 오, 끝이다. it이 주어, 얘가 보어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냐?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얘는 전명구를 달고 있는 recorded, 분사구예요. 그럼 어차피 다 수식어지. 꾸며주려고 태어난 앤데. 분사구는 이 분사라는 말 자체가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은 거야. 앞에 있는 애를 꾸며주고 싶은 거지.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그 전지적 분사 시점에서 얘기해 줄 때 이런 설명을 하고요. 관계대명사 단원이었다면 여기에 주관대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해석해볼까요? 해석은 끊는 점 하나면 충분하고요. 그것은 최대 풍속 195km의 바람을 가진 역대 한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
그것은 최대 풍속 195km의 바람을 가진 195km의 바람을 가진 역대 한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 역대 한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 최상급, the most powerful, 최상급 살려주셔야 하고요. 선생님이 최대 풍속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럴 수 있는데 이 up to 있죠. up to는 어디까지 달한다, 어디까지 치솟는다이기 때문에 계속 195km 속도를 냈다는 게 아닙니다. 막 빨리 달리다가 최대 풍속일 때는 195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다음 내릴까요? 마지막 문장, 얘는 lasted고요. 앞쪽은 주어, for 전치사니까 끊고 and의 세모 잡고 caused는 동사 2번 마지막의 목적어예요. 끊는 점은 뭐 and 앞에 끊어도 되겠지만 안 끊어도 큰 상관없어. 해석 갑니다. 그 태풍의 효과는, 그 태풍의 영향 또는 효과는 며칠간 지속되었고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태풍의 효과, 영향은 며칠간 지속되었고 그것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celebrate 합시다. 우리는 드디어 5단어. 4과 17번 너무 좋습니다. 4과 17번? 5과 17번이죠? 4과 17번? 4과 17번 가볼까? 우리 4과 17번은 왜 안 했지? 고마워요. 아 진짜? 뭘 해가지고? 은정만 했어요. 아 진짜? 오케이 고마워요. 4과로 가보세요. 4과. 4과에 17번 secondly 그거 나오거든요. 잘했습니다. 아 오른쪽 거? 왼쪽 거 했지? 오케이. 아 이거 고마워요. 맞아. 진짜 기억난다. can be taken 주어 anywhere 세모 잡고요. you can bring your smartphone 입니다. 끊는 점 하나면 돼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the apps거든 얘들아. the apps. 그래서 그것들 지시되면서 the apps. 해석은 그것들은 당신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어디에서나 그걸 뭐라 그러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것들은 당신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어느 곳에서나 가지고 갈 수 있다. 또는 뭐 사용될 수 있다 해서 약간 의역을 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take는 뭐 사실 그냥 끌고 간다는 얘기니까. 그것들은 당신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어느 곳에서나 뭐 가지고 갈 수 있다. 또는 사용될 수 있다. 아주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5단원까지 진도에 포함되는 거는 모두 끝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한 30초만 아니다 1분 정도만 쉬고 있는 동안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모의고사 여러분 모의고사가 너무 풀고 싶었죠? 그렇지 않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일단은 줄 테니까 이걸 풀어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틀 전날 이걸 풀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다이내믹한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랑 어떤 식으로 이번 내일 모레 시험에 접근해야 되는지 쫙 시뮬레이션을 들려줄게요. 유형들도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을 때 나오는 자신감과 바이브가 좀 달라요. 네, 여러분이 막 이걸 어쩔 줄 모르거나 지금 시간을 여기다 쏟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될 때 푸는 거랑 내가 여기에 온 힘을 쏟을 게 맞다, 그게 내 전략상 맞다 이렇게 알고 푸는 거랑 달라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올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도 비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게 되고 고3 때 나오면 사실 조금 어렵고 사실 한번 우리 저번에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뭐 어떻게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게 또 많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만약에 고2가 나온다면 우리 저번에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여러분이 고2가 나왔을 때는 나름 할만해요. 저는 PDF를 앞에 잠깐 보고 있는데 자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내일 모레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시험을 보죠. 문법 수업이 그날 있는 친구 손? 이 친구들은 문법 수업을 하고 반을 바꿔서 시험 계속 보시면 되고요. 문법 수업이 없는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11시까지는 꼭 오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실을 미리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저쪽 앞에 오면은 아마 그 실물로 종이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사실 11시에 딱 오면 될까? 안 되겠죠. 55분까지 온다는 생각으로 좀 오세요. 우리 저기 1층 엘리베이터 엄청 느린 거 알잖아. 토요일 더 그래요. 그렇고 혹시 얘들아 11시에 못 본다 손. 나 그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재하가 선생님을 여기서 반을 바꿨지, 그치? 시간을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재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 1시, 그렇죠? 1시에 오는 걸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에 한번 봅시다. 자, 그날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여러분이 딱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자, 먼저 해야 되는 건 듣기인데요. 듣기 같은 경우는 일단 17문제 37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독해 문제 2-3개 더 맞추는 것보다는 듣기를 2-3점 올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듣기 해야 돼요. 듣기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같은 게 맞니? 같은 게 맞죠?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듣기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게 되게 달라요. 이게 사람이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영어를 들으려고 하면 물론 1번, 2번, 3번이 워낙 쉬워서 그 순간에도 이제 준비 운동처럼 풀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안 풀려가지고 나중에 고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딱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20분만 듣고 와도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 경험상 해본 친구들은 나중에 안 시켜도 하거든. 왜냐면 이 효과를 알기 때문에 진짜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은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조언을 해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붙잡아 놓고 20분 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구글에 치세요. 구글에 입력. 이렇게 너무 또 약간 무섭겠어요. 구글에 입력. 구글에 입력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 mp3 파일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클릭 1번, 2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밑에 쭉 내리다 보면은 영어 그 듣기 파일이 있어요. 누르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 ELSD나 exam 플레이어 거기 있는 거 들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졸지 말라가 제일 커요. 한 학기에 한두 명씩은 꼭 나오는데요. 이제 졸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선생님이 감독을 들어가다 보면 조는 친구들은 깨워주긴 하거든요. 근데 살짝이라도 존 친구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왜? 만약에 2번인가 3번에 졸았는데 나중에 깼다고 합시다. 2번인가 3번에 내가 고른 거에 대한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성향에 따라서는 걱정이 되게 많은 학생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2번 어쩌지 생각하면서 17문제를 풀다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뒤쪽에 결국 점수 나가는 경우 많이 봐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졸지 말아야 되고요. 이 컨디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이 수능 가고 나중에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볼 때도 굉장히 컨디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몸이 안 좋아졌어요 라는 변명을 쓸 수 있는 건 아직 중학생이어서 쓸 수 있는 거고 고2 때부터는 본인도 알고 선생님들도 그게 더 이상 익스큐즈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디션 관리하는 법은 배워야 돼. 나중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다 보고 과학이나 사회까지 다 보면 언제 끝나는지 아니? 4시 반에서 만약에 선택 과목 2개를 되면 6시 가까이 끝납니다. 아침 9시에 가가지고 밤 6시 될 때까지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컨디션 관리는 곧 실력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졸지 말라가 중요하죠. 집중력 유지인데 특히나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거 이거 있죠. 아니면 남자가 하는 말에 뭐지?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건지 그런 것들 또 뭐 가끔 없는 이유 있잖아요. 이것도 있는 이유를 골랐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없는 이유인지 있는 이유인지 그런 거 좀 알아보라는 겁니다. 참고로 옆에 적는데요. 이렇게 적으세요. 가능하면 독해 문제 풀지 말고 그냥 풀어요. 독해 문제 같이 풀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더 높은 레벨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레벨에서 기대하는 점수가 뭐 80 중반 이상이 된다 라면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사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같이 풀다가 한 문제라도 뭐 듣기나 독해 중에 하나 틀려버리면 손해가 더 큽니다.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시길 바라요. 넘어가죠. 자, 어찌저찌 잘 풀었다고 할게요. 다 열심히 풀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말을 따라가지고 만약에 듣기가 다 끝나고 18번부터 풀어야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제 뭐 자신감이 있으면 같이 풀어도 되니까 같이 푸시는 것도 돼요. 어쨌든 이쯤부터 시작하겠죠.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100점 목표라고 쓰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2문제 정도는 내주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도 레벨이라면.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일단 2개 이상 틀리면 그러니까 3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 이상은 좀 그래요. 그리고 이거 말고 8페이지 있죠. 8페이지에서 1개 주기. 1개만 내주고 나머지를 내가 다 가져가는 거. 여기까지가 점수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순서도 어떤 순서로 하냐면 얘가 1번, 얘가 2번, 3번이 우리가 하고 있는 5, 6, 7페이지에서 승부. 알았죠? 어차피 여러분이 올라가려면 남들보다 한두 발 앞서는 건 필요합니다. 5, 6, 7페이지에서 여러분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선생님 경험상 보니까 이미 1번, 2번 단계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내줘서 5, 6, 7에서 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총점이 낮은 경우도 많이 봐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선생님 입을 깎여고 1, 2번을 열심히 챙기세요. 일단 여러분이 실수로 내주지 않는 점수만 잘 지켜내도 5, 6, 7은 어차피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럼 됐어요. 됐고, 자 목적 유형은 잘 들으세요. 목적 유형은 그나마 일부 문장만으로 답 가능, 정답 찾기 가능이라고 적으세요. 자, 아무래도 선생님은 이틀 남은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스킬적인 것밖에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여러분 모의고사 그 모멘텀이 성장하려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내 강의 하나로 할 수 있을 거였으면 뭐 선생님이 딴 데 있겠죠. 근데 보시면 편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한 너에게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 encourage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거는 이 여러분 편지 한번 써본 적 있나요? 민재 부모님께 편지 써본 적 언제죠? 어버이날 때. 그치. 그때 메시지는 뭐야? 결국 그 수많은 글을 담아야지만 결국 무슨 말이야?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구구절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성문 써본 친구 있나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길어도 결국 몇 문장이 그냥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줄줄줄 끝까지 다 읽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비효율이에요. 절대 끝까지 다 읽지 마.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뭐 안 보이면 다 읽어야지. 다 내려갑니다. 19번 분위기로 나가는데요. 분위기는 사실 이 말은 좀 해야 되겠어요. 19번이 분위기인 모의고사가 있고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유형인 모의고사도 있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갈립니다. 보기에 모르는 단어 없으면 성공이라고 적으세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를 다 알고 있는데 틀리는 친구를 본 적은 없어요. 뭐라도 하나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 여러분이 각 잡고 이 분위기나 신경 때 나오는 단어를 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정리하는 건 사실 20분도 안 걸리지만 그거를 이제 붙잡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넘깁니다. 당일날 잘 해주시고, 왜냐면 이렇게 말 잘 설명을 했는데 19번이 분위기가 아닌 모의고사들이 가끔 있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지시면 됩니다. 20번 갈게요. 20번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제부터가 좀 소위 선생님들이 얘기하기에 문제다운 문제가 나오죠. 문제다운 문제 나오는데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영어책을 지금 읽는 걸 좋아하든 아니면 어렸을 때 잠깐이라도 좋아해 본 적이 있든 우리가 책을 읽는 때는 목적이 다 존재합니다. 그냥 내가 소설을 읽어 재미를 느끼고 싶어. 그때랑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그거 관련된 책을 샀을 때랑 또 지금이랑 달라요. 정우야, 이 문제를 위에다가 그때 어렵게 좋은 영어 글을 모셔오고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다 설정했네. 이 사람은 우리한테 뭘 원하고 있을까? 이걸 지금 다 세팅을 한 사람은 우리한테 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주제. 그렇지, 저거예요. 주장을 찾으래잖아요. 그렇죠? 필자가 뭘 주장하는지 찾으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문 독해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문장 한 문장 쪼개서 해석하는 건 잘하는데 모의고사에서 비교적 약점을 보이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이제 가끔 느끼는 거는 다르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해도 초반에는 만약 좀 오랜만에 전화를 걸면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돼요. 야, 너 잘 사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잘 사냐가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거든. 그 뒤에 본론이 있겠죠. 똑같아요. 이 글을 읽을 때도 이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다는 생각은 좀 버리고 여기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문장과 약간 이제 앞에 서론을 여는 그런 문장들이 존재할 거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주장이라는 건요. 반드시 옆에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적으세요. 자, 문제를 넣고 여러분 보고 맞추라고 해요. 나중에 수능 가보면 여러분 가끔씩 보일 텐데 국어 지문은 잘 못 걸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고소를 많이 당해요. 수능 문제를 낸 사람들이 고소를 많이 당하거든. 자, 이게 고소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글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근거가 있을 거거든. 뭔가 뭔가 이 사람이 주제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근거가 없을 수가 없게 글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걸 낚아채야지. 어딘가 근거가 있을 거다. 알겠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선생님이 예를 해설해 줘봤자 여러분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3점. 자, 일단 3점이면 긴장을 하시고요. 제끼세요. 자, 얘는 제끼라는 게 이제 풀지 말라가 아니라 나중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는다. 당연히 3점 같은 건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끙끙 앓고 가다가 괜히 또 나중에 점수까지 날아가 버리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이제 힘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단어가 좀 약하다 이런 친구 본인이 제일 잘 느낄 텐데요. 여기 밑에 한번 잠깐 볼래요, 얘들아? 1번부터 보기, 5번 보기 있잖아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을 때 무조건 넘기세요, 일단. 자,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 나중에 풀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덤벼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뭐 한 개는 좀 그렇고 두세 개가 있는데 그걸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한국어로 되어 있는 보기 문제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얘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냥 어렵구나 하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22번 갑니다. 22번 글의 요지. 자, 글의 요지는요. 옆에다 일단 적어주세요. 끝까지 읽어라. 이게 중요해요. 자, 아까 그 목적 유형 빼고 여러분이 앞으로 푸는 모든 문제에서는 이 문장을 읽었다가 다음 문장을 안 읽었다가 다시 그 다음 문장을 읽었다가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 유형은 아예 없습니다. 목적 유형 말고는 일부 몇몇 문장만으로 조립해가지고 이제 푸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아니면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단어별로 내가 읽히는 단어 가지고 어떻게 약간 퍼즐 풀듯이 해가지고 푸는 친구들도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끝까지 다 읽기는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아무 문제나 하라 그랬나? 안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강력하게 제끼라는 건 제끼고 내가 싸워볼 만한 애들한테는 싸워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단어나 그 문장 몇 개로 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다 하면 되고요. 얘는 사실 아까 주장 유형이랑 비슷해요. 글쓴이의 주장하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다만 한국어죠? 한국어니까 좀 더 나을 겁니다. 오른쪽 가자. 자,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글의 주제고 특히나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얘까지는 색칠하세요. 얘는 풀 수 있어요. 이 3점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직 3페이지이기 때문에 문제로 내 걸로 만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맞죠? 다음 갑니다. 24번 갈게요. 제목 유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이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2, 3, 4페이지는 잡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좀 하시면 되고 주제 유형에다가 플러스 장명 센스가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걸 읽고도 약간 이름을 이렇게 멋있게 달아도 되나 싶은 애들이 가끔 있어. 그거는 좀 이제 여러분이 센스를 좀 발휘하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시간 줄게 한 20초 줄 테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아침에 일어났어. 내가 선생님 말만 다 잘 듣는다면 20분 동안 영어 듣기를 하고 왔겠지. 오면서 mp3로 듣든지. 그리고 와가지고 내 그 강의실을 확인을 해. 그리고 딱 들어. 706호에 앉았네. 선생님을 만났어. 선생님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풀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 말대로 졸지 말라고 했고 나는 쓸데없이 내 독해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듣기만 열심히 해. 17문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은 18번부터 풀죠. 18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면서 제낄 거 제끼고 초록색 칠한 거는 풀도록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온 전략이야. 다음 4페이지 갑니다. 4페이지 가서 4페이지 쪽은 무조건 100점이라고 쓰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절대로 점수를 내주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선 절대로 점수를 내주면 안 돼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집중력 싸움이기도 하고, 물론 정말 기초적인 그 단어 문제, 그리고 고3쯤 되면 사실 가끔 좀 찌르긴 하는데 고2 때까지는 진짜 이건 집중력 문제야. 그러니까 다 풀면 보입니다. 시간 들이면 결국 답이 나와요. 결국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버릴 게 없고요. 절대 제끼지 말고 내가 답을 100% 확신할 때까지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3점짜리를 씨름하다가 잃어버리는 시간하고 비교하면 얘는 씨름할 가치가 있는 애들입니다. 어떻게든 점수로 만들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자. 자, 저기는 선생님이 뭐 사실 터치를 안 해도 내 점수지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29번 가볼게요. 어법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자신 있으면 풀기라고 적으세요. 자신이 없으면 얘는 나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제껴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기에도 좀 부담이 없는 문제인 게, 얘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고등학교 2학년 문제까지는 이 앞뒤만 좀 봐도 이게 풀릴 때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문법을 잘 아는 애들은. 원래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어 해석까지도 하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문법 문제를 할지라도.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촉박할 때 돌아왔을 때 부담이 좀 덜해요. 얘만 좀 보다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하면 그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돌아오는 걸 좀 추천합니다. 특히 3점이면 좀 피하는 걸 추천해요. 3점 어려워요. 3점 아무나 3점 주지 않아. 30번 갑니다. 30번. 얘도 제껴. 제끼기 너무 많지. 안타까운데 이쪽이 옆에 보시면 어휘 영향력이 높아. 얘는 사실 단어 힘으로 푸는 어떤 문제의 유형이란 말이야. 특히나 어떨 때 제끼는 게 확실하냐면,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1도 없다 이러면 본인한테 맡기겠습니다. 그 친구가 판단을 내리세요. 풀지 안 풀지.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다. 민재, distorted 무슨 뜻이죠? 바로 넘기세요. 맞죠? 왜 넘기면 돼? 왜냐하면 왜곡된 또는 왜곡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 모르겠다 넘기고 다음에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만 몰라도 정답률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넘겨. 물론 운 좋게 나중에 맞출 수도 있죠. 다음 31번 갑니다. 얘도 사실은 어휘예요. 어휘 영향력이 커서 본인이 그래도 막 추가 단어도 하고 내가 어휘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친구도, 아니면 어휘 추론 능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냥 그 어휘를 아는 애들이 있고 몰라도 이상하게 추론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보통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그래도 추론 능력이 좋죠. 그게 좀 자신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제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32번 갈게요. 얘도 제끼세요. 네. 여러분 다 제끼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일단은 제끼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끼라는 게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33번 제끼고요. 34번 제낍니다. 왜냐면 이쪽은 원래도 빈칸의 제일 최고봉 3점짜리들이 보통 나와요. 얘는 이상하게 2점이 나왔네. 자, 그런 경우 있는데 이쪽은 어려운 걸 수밖에 없는 게 90점이 넘는 친구들도 이 두 개를 모두 자기 점수로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할 때 약간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이런 자료를 모르고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낄 거 제끼고 잡을 거 잡으면 생각보다 쉬워. 오른쪽 가자. 자, 다음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얘는 잡으세요. 자, 얘는 35번 이 점수 때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없나 이러지 말고 얘는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페이지처럼 쉽지는 않은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플러스 얘기할 때 마이너스 얘기하는 것 찾기라고 해요. 방향성이 하나 다른 애가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걔를 찾으면 됩니다. 다 이쪽 가라. 이게 좋다. 저거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랬을 때 한쪽만 아닌 게 보통 나와요. 다만 얘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 조금 트위스트 해가지고 비꼬아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틀 남은 상황에서 각가지 어떤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지금 현재 점수에서 3점이나 5점이라도 늘리려고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고3 생각하면은 뭔가 스킬에만 기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있죠. 이게 국룰인데요. 고2까지 통한다 라고 적으시고요.
대부분 정답은 3에서 5 사이에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거 알잖아. 솔직히 우리가 서로 공공연하게 안 얘기해서 그렇지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어디까지 뭐라고? 고2까지. 그래서 애들이 고2랑 고3이 벽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근데 얘는 나름 설명할 근거는 있는 게 왜 정답이 3번, 5번에 몰려있는지 알아 얘들아?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전쟁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기쁘게 글을 읽는 재미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터고 본인 목적이 확실한데 어떻게든 1등급하고 9등급의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때 사실 난이도만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도 이제 조절을 한단 말이야. 시간이 곧 점수야. 3번부터 5번까지 있는 이유는 좀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1번, 2번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과 딴길로 셉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 4, 5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고3 때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이런 국룰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자꾸 그걸로 맞추면 안 되니까 다 없애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내려가자. 36번, 37번인데 자, 얘는 대표적인 순서 배열이죠. 순서 배열은 사실 여러분이 모의고사에 큰 관심이 없어도 많이 들어본 대표 유형일 겁니다. 근데 순서 배열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경험상 한번 그 친구를 잘 조정해서 한번 딱 그 어떤 이 아다리를 딱 맞춰버리고 나면 생각보다 잘 맞춰요. 다음에도 또 맞추고 다음에도 또 맞추는데 순서 배열이 한 번 어려운 친구들은 보통 그 감 잡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 대신 사람이 말이야 이 문제 유형에 두 문제가 있으면 두 문제 중 한 개 목표로 해볼만 해요. 왜냐면 둘 다 어렵게 내진 않거든. 둘 중 하나는 그래도 쉬운 게 보통 나옵니다. 여러분이 순서 배열에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앞쪽에 있는 그 어휘 영향력이 되게 과한 애들보다는 순서 배열이 풀만할 거예요. 푸는 걸로 가는데 자, 얘는 잘 보세요. 물론 이 모든 순서 배열에서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이 만나봐야 되겠지만 어떤 게 중요한지 좀 알려줄게요. 이런 거 있죠. when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나중에 답을 다 맞춰보고 나면 예시가 필요한 순서겠죠.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예시가 필요한 순서에 나오겠지. 우리 민지도 열심히 해줘. 손 드지. 자, 예시가 필요한 순서에 얘가 나오겠죠. 이런 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although는 무슨 뜻이야 민지? 그렇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사실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 문장에서는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있죠. This process. 민건아, this process만 해석해보자. 뭐지? 그렇지. 이 과정. 자, 물론 이 과정이요. 여기만 해서 나오는 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은근히 앞에 어딘가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꽤 큽니다. 그랬을 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얘가 어디 뒤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도 보통 아마 알겠지만 이거 있죠.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얘가 1등이야. 얘가 1번에 나오는 애잖아. 그 다음에 2번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해요. 잘 보기. 여러분이 2번 순서만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내도 우리의 정답률은 50%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C가 두 번째 걸 하자. 그러면 CBA 아니면 CAB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디를 봐야겠어요? 잘 봐. 순서 배열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2번 순서를 맞추기만 해도 엄청난 정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거 이어지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본인 머릿속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C라고 해볼게요. 이게 어떤 게 아다리가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나 여기서 분명히 발견했었던 어떤 뒤하고 이어지는 힌트가 여기서 설명이 되면은 그게 딱 맞는 애예요. 만약 얘가 얘랑 이어지지 않는다면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던 핵심어가 얘가 등장을 안 한다든지 여기서 당연하다는 듯이 전제하고 있는 게 여기서 설명이 안 됐다든지 아직 얘가 나올 때가 아닌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다음 넘어가자. 36, 37은 어쨌든 그렇게 풀고요. 38로 갈게요. 38도 은근히 풀만해요. 38하고 39. 자, 선생님이 왜 풀만하다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아까 앞쪽에 선생님 마구 제끼라고 했었던 이 30번, 31번 있죠. 한 번만 다시 펴봐. 30번, 31번. 거기가 애들이 은근하게 바로 앞쪽 그 그래프 문제 풀고 나니까 여기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막상 나중에 영어를 다 공부하고 보면 거기가 쉬운 게 맞는데 거기가 어떤 게 단점이냐면 어휘 영향력이 커. 근데 여러분이 단어에 자신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걔나 얘나 어차피 비슷해. 그 난이도가. 그러니까 30, 31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 삽입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야. 38, 39나. 그러면 38, 39를 가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똑같이 언어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 단어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사고로 풀면 되냐면 앞뒤 간격이 벌어졌을 때를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게 정답이 3번이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 뒤에를 이해하려고 보니까 뭐 아직 설명 안 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딨지 했을 때 이 보통 이 박스 안에 있는 경우가 많죠.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나중에 실력적으로 좀 이렇게 막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여기 여기 한 곳에서 어떤 게 하나 보일 겁니다. 한 단어가 보이고 힌트가 하나 보이고 걔를 기다렸다가 잡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구나 하고 잡는 게 원래 푸는 방식인데 우리가 내일 모레 마주할 때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친구들은 여기 중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상태로도 마주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만 알면 돼. 이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너무 앞뒤가 벌어져 있는데 얘 다음에 얘가 바로 오는 게 말이 되나? 하늘 때 그냥 얘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싸움을 걸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어떤 게 통할까 얘들아? 그치, 뒤쪽에 많아요. 그치. 그게 좀 약간 모의고사 쪽이 약간 은근히 그 학생 성향 중에서도 요령 안 피우는 친구들보다 요령을 좀 피워본 친구들이 잘 풀어요. 왜냐면 그런 걸 알거든. 이런 룰들.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가 통하는 건 언제까지다? 고2 때까지. 고3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39번 가볼게요. 30번 똑같죠? 그냥 아까 문장 삽입이니까요. 네, 쭉 보시면 되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뭐 이걸 안 읽고 밑에 이거 틈 있나만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읽긴 읽어야겠죠. 읽고 나서 쭉 가다가 이거 벌어진 것 같은데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다. 내가 싸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3, 4, 5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오케이? 그렇게 나오고 밑에 갑니다. 40번 갈게요. 40번 쉬워요. 요약문은 겁내지 마. 이걸 이제 요약문 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약이라는 건 뭐죠? 많은 글을, 긴 글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밑에 항상 이런 식으로 A를 찾아라, 그리고 B를 찾아라 라고 나올 텐데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출제를 했는데 A하고 B를 둘 다 여기서 찾을 수 있고 밑에 건 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들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어때요? 보통은 위에서 A가 숨어 있고요. 밑에가 B의 비중을 가져갑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여러분이 쭉 읽다가 A 지점 돼가지고 A 단어가 오늘 좀 폼이 좋아. 보였어. 그럼 여기서 또 헤맬 이유가 있어? 없어. 과감하게 내려가서 B 단어를 찾으세요. 그렇게만 가시면 되고 이게 또 그거죠. 여기서 여러분 만일 하나라도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 있지. 좀 비슷한 류가 많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수가 있으면 다수를 따라가르지. 뭔 얘기 하는지 아니? 얘네가 비슷해. 예를 들어서 1, 2, 3이 비슷해. 그러면 그걸로 따라가르지. 다수로 따라가. 이거 어디까지가? 고2까지는 이게 통해요. 네. 그리고 넘어가자. 다음 자,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어. 재하야, 선생님이 8페이지를 맨 마지막에 풀으라고 했나? 아니었어요. 8페이지를 맨 마지막에 풀지 말자. 왜냐면 내일 모레 우리가 점수를 1, 2점이라도 오르려면 일단은 이걸 먼저 푸는 게 유리할 거예요. 자, 여기는 일단 기준점을 잡아줄게요. 41번을 기준으로 푸는 겁니다. 42번이 곁다리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2번이나 건지자가 아니라 나는 41번을 반드시 맞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위에를 다 읽었을 때 42번도 정답을 찾고 41번도 덤벼볼 수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 가끔 이제 좀 다르게 푸는데 45번부터 푸는 친구도 있거든. 이게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43번을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읽고 43을 기준으로 푸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43을 맞출 수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었는데 3번을 맞췄다. 그러면 44, 45는 솔직히 말해서 자동으로 풀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43이 아니라 다른 걸 기준으로 먼저 풀었다. 43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점수가 또 날아가요. 자, 일반적으로 8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여기를 오기 때문이에요. 앞에 풀다가 시간이 5분 남은 거야. 어떻게 봐? 못 보고 결국 찍다가 끝나죠.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그 전략대로라면 일단 여러분 실력 안에서는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로 풀고
여러분은 여기서 아까 라위야 선생님이 어디까지 우리가 점수 줄 수 있다고 했지? 어디요? 5개를 풀었어. 이 맨 마지막 장. 하나까지. 그치 하나까지. 하나까지만 주세요. 나머지는 맞추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승산이 있어. 선생님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2, 3, 4페이지를 모두 내 걸로 만드는데 100점이 목표지만 2문제 정도 나갈 거예요. 8페이지는 5문제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정도 준다 했을 때 4문제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2, 3, 4페이지가 몇 점이냐면요. 2, 3, 4페이지가 여기 있죠. 18, 19, 20 이게 6점 그리고 3점 준다 했을 때 나머지 6점 12점 그리고 여기가 8점 20점이죠. 맨 마지막 장에서 4문제라 했으니까 8점 28점입니다. 28점을 만약에 여러분이 땄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듣기에서는 딱 한 문제 틀렸다고 할게요. 한 문제 안타깝게 3점을 틀렸다고 하자. 34점이에요. 두 개 합치면 62점입니다. 62점을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5, 6, 7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때든 70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저번에 올라간 친구가 70점 정도로 올라갔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차이는 4문제 차이죠. 선생님이 아까 꼭 잡으라고 했던 그 문제들 빼고 4문제만 맞춰도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생각보다 제껴라라는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서 아파하지 말고 잡아라 하는 문제는 꼭 잡으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없어요. 여러분은 시험을 잘 보는 게 숙제입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아까 단어도 다 했지 우리? 안 하시는 거 없죠?